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저는 어제 그 삼성 둘레길 한번 다녀왔습니다. 또 가을에 오송산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또 기회가 되시면 주말에 삼송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 주변 삼송 포함해가지고 주변에 좋은 산들이 있으시면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11월 15일 아침 방송은 GTX-A 노선 따라 부동산 시장 돈맥 흐른다 관련해가지고 리얼캐스트 부동산 트렌드 리얼캐스트에서 11월 12일 날 기사했던 기사를 가지고 감사 스마일이 오늘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가 분명히 우리의 실생활 더 나아가서는 집값에 영향을 갖다가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GTX-A 노선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고양시를 천지개벽하게 해줄 GTX-A 노선이라는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해 주시고 또 공감해 주시고 또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리얼캐스트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철도나 도로 등의 신설에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사업 속도가 정말 민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현재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을 지나서 삼성역을 거쳐 이제 강남도 이제 삼성역도 강남이긴 하지만 강남역이 아니고 삼성역을 거쳐 가지고 화성 동탄으로 이어지는 A 노선, 즉 다시 말해서 GTX A 노선이 유일하게 공사 중인 만큼 기대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서울 주요 지역 진입이 1시간 전후에서 10분에서 20분대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운정에서 이제 대곡을 가게 되면 경의중앙선, 조금 있으면 대곡 소사선이라든지 교외선까지 이제 다니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5개 노선이 지금 다닐 수 있는 대곡 역세권이 되는 거고요. 이제 창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양선 2028년에 지금 이제 개통을 준비하고 있고 이 고양선 같은 경우에는 서부선까지 세절에서 연결이 됩니다. 연신내는 3호선, 6호선이 환승이 되고요. 서울역은 1호선, 4호선, KTX, 공항철도, 경의중앙선까지 더 나가서 이제 앞으로 이제 준비될 이제 신분당선까지도 서울역에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차후에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또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2호선과 미래신사선 그리고 이렇게 개통 환승이 되도록 지금 할 거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경항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성남에서 여주선까지 있는 성남 판교로 해서 연결이 되고요. 판교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GTX-A까지 같이 연결되는데 지금 판교역이 아니라 따로 이거는 성남역을 따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에는 분당선이 지금 환승이 되고 동탄 같은 경우에는 SRT가 환승이 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보면 대곡역 같은 경우에 SG 레일에서 대곡역 조감도라든지 운정역 조감도를 갖다가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 대곡역과 운정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승센터로 해가지고 이제 버스라든지 자가용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개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를 좀 더 살펴보면 일단은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서울역을 거쳐가지고 동탄역까지 이어지는 총 83.1km 길이의 노선으로 총 10개역이 분포하는데 일단은 운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주시 그리고 킨텍스라든지 대곡은 창릉까지 해가지고 고양시가 3곳 그 다음에 연신내 서울역 삼성이 또 3곳 성남이 1곳 용인이 1곳 화성이 1곳 이렇게 해가지고 총 6개 시에 걸쳐 지납니다.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양시가 GTX-A랑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도 지금 GTX-A 정거장이 3개 정거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킨텍스라든지 대곡, 창릉까지 해가지고 3개 정거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파급 효과가 정말 클 것이다. 그리고 킨텍스도 뿐만 아니라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인천 2호선 연장이 또 계획돼 있고 대곡 같은 경우에는 5개 노선이 지금 계획돼 있고 창릉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양산까지 해서 2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으면서 또 BRT까지 연결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파급 효과는 제가 2021년 오늘 11월 15일 날 아무리 앞으로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으실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2년 더 나가서 3년, 4년 후 늦어도 2025년이 되면 제 이야기를 이제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 노선 개통 시에 파주 운정에서 서울까지가 약 20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자차라든지 뭐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됐던 시간이 정말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일산 대화역에서 지하철 3호선을 이용해 수서까지 1시간 30분 정도 지금 현재는 소요되고 있는데 GTX A를 이용할 경우에 30분대로 단축이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귀 기울여 주시고 감사 스마일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뭐 믿지 않으셔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SRT가 정말 동탄에서는 수서까지 운행 중이고 14분밖에 소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동탄은 왜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느냐라고 저에게도 여쭤보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일자리도 많이 있지만 현재 SRT가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SRT를 제외하고는 현재는 지하철 노선은 없는데 이 SRT의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고, 거기에 이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경기 서북부에 자리 잡은 파주 운정이라든지 고양시가 GTX A 노선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이상우 애널리스트님께서 정말 2020년도에 2021년도에 정말 상승할 지역이다라고 했던 게 서현고 안가라고 해서 고양시를 찍어줬는데, 그때 그분 이야기를 듣고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면 올 전반기까지만 해서 이야기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분당선과 신분당선 그리고 SRT까지 서울로 연결되는 노선이 다양한 경기 남부 지역에 비해 가지고 소외 지역으로 꼽혔던 곳들인 만큼 GTX-A 노선 신설은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께 하나 팁을 드리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아마 다른 방향으로 이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확실히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어떤 식으로 다시 뭐 용산 개발을 조금 이제 발표를 하면서 신분당선 이런 노선에 대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저는 알고 있는데 좀 말을 아끼고 다음번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서는 꼭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GTX-A 노선 지나가는 지역들의 집값이 변화가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표로 보시게 되면 전국 평균에 비해 가지고 서울보다 고양시가 월등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년, 그러니까 2020년 9월부터 지지난달 2021년 9월까지 한국 부동산원 통계로 했을 때 경기도 평균보다 고양시 평균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변동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다가 하는 건지 생각을 해보시면, GTX-A가 이렇게 개통이 되면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 가치를 선반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 파주시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스마일이 파주를 갖다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선입관은 북쪽에 있고 군사 접경 지역이고 정말 발전이 더딘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파주시를 거의 동탄 개념으로, 화성에 있는 동탄 신도시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2기 신도시로 해서 개발되어 있지만 화성과 파주에 물론 뭐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은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GTX-A 시점과 종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동탄에서 봤을 때는 동탄이 출발하는 점이고, 그 다음에 운정이 마지막 종점이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운정이 시작점이라고 하면 화성 동탄은 또 종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종점이 화성 동탄 신도시와 파주 운정 신도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보다 증가한 곳은 파주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있고요. 힐스테이트 더 운정의 지금 분양 소식이 지금 11월 말 정도에 지금 일단 모델하우스 11월 26일 날 오픈 예정에 있고요. 12월 초에 지금 청약을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이번 주 목요일쯤에 아무튼 부동산 사업 설명회가 있다고 합니다.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그래서 제가 꼭 사업 설명회를 다녀와서 저희 애청자 감사스마일 TV 뿐만 아니라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애청자분들께 제가 가서 보고 느끼고 했던 것들을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5년의 GTX-A 노선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 변화는 보시는 바와 같은데, 지금 보시면 다들 뭐 느끼시겠죠.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을 봤을 때 고양시가
20년하고 21년에 상당히 많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파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올해가 정말 많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뭐 지난해에 의해서 올해도 집값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 기사를 놓고 보면 지역에 따라 폭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스마일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면, GTX A 노선이 지나는 주요 지역들이 앞으로 더 많은 상승을 보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GTX A 뿐만 아니라 신분당선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GTX A 노선에 있는 주요 지역의 아파트들, 특히 구축이나 아닌 준신축까지 신축이 안 되는 사람들은 준신축까지 판단을 해서 20년 이내, 뭐 최소 10년 이내로 선택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안 되시는 분들은 20년 이내로 해서 GTX A 노선이 지나는 주요 지역들, 특히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은 대곡역이라든지 킨텍스역 아니면 창릉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꼭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 GTX B 노선과 C 노선들도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GTX A 노선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이제 공사를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23년 힘들고요. 빠르면 2024년, 저는 2024년을 예상을 하고, 늦으면 2025년에는 개통이 된다. 안타깝게도 이제 저는 이 삼성역 구간은 무정차로 통과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GTX C라든지 미래신사선이라든지 위호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이제 이런 삼성역을 갖다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GBC 관련해가지고 또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정차로 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또 수서에서 동탄까지 이렇게 지금 연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더 자세한 소식이 나오게 되면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약간 이제 광고적인 부분도 있는데, GTX A 노선 수혜지 신규 분양 눈길이라고 이제 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리얼캐스트라든 이런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직간접적으로 또 이제 이런 광고의 그런 효과를 또 이룰 수가 있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GTX 운정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금 금강 펜트리움 센트럴파크 관련해가지고 A32블록 이런 또 분양 소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GTX 실제 실제 전동차입니다. 너무너무 멋있고요. 제가 오늘 뭐 짤막하게 그래도 12분이 넘었네요. 짤막하게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이야기 마무리가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는 한 번도 GTX A를 타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국 같은 경우에도 크로스 레일이라는 그런 런던을 이용하는 그런 외곽에서 있는 런던 도심을 갔다 오는 크로스 레일이라는, 저도 타보진 않았고 듣기만 했는데, 그게 거의 GTX랑 거의 비슷한 철도 노선인데, 그 크로스 레일이 이제 개통을 하면서 런던 집값이라든지 그 크로스 레일에 있는 역세권을 비교를 해보았을 때 파급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KTX가 없었을 때 새마을호라든지 통일호를 타고 다녔을 때 그 느낌과, 또 SRT를 지금 타고 계시는 동탄이라든지 수서에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속도가 일반 지하철보다는 빠릅니다. 그래서 70에서 90km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이 SRT라든지 KTX는 거의 150에서 뭐 200km까지도 지금 다니고 갈 수 있는 그런 속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GTX 같은 경우도 평균 속도가 100km 이상으로 지금 다닌다고 가정했을 때 정말 서울 도심에서 강남까지 20분 내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비록 2021년에 나는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리 10년 전, 20년 전 우리가 처음에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2G폰, 3G폰 썼을 때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남들이 물론 다 알고 개통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개통되기 전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운정역과 킨텍스역, 대곡역, 창릉역, 연신내역 이렇게 쭉 되어 있는, 아니시라고 하면 이 근처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만 하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이 근처에서 마을버스라든지 아니면 근처에서 조금 뭐 도보로 어느 정도 거리가 되더라도 접근하기가 좀 편한 그런 단지를 찾아서 발품을 파시고 손품을 파시고 머리품을 파셔갖고 정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늦지는 않는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창릉 3기 신도시 창릉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양을 받기를 희망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아직 이제 11월 달에 지구 지정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지만 창릉지구도 아마 들어오는 게 아무리 빨라야 5년에서 6년, 더 길게는 10년 정도 지금 내다본다고 하면 그때쯤에는 아무래도 GTX-A가 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하기가 정말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창릉을 갖다가 기다리시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종잣돈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방금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GTX-A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내 집 마련으로 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드리고요.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역세권 하고 또 요즘에는 또 최근에 욕세권도 나왔는데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 집값이 많이 오른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집값이 오르기 위해서 내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집을 사서 올라서 내가 그런 기분이 좋으려고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거주의 만족과 내 집을 갖다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저는 내 집 마련을 응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GTX-A 노선 관련해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GTX-A 노선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고양시 집값하고 어떤 영향이 있길래 왜 갑자기 고양시의 집값이 작년부터 이렇게 많이 올랐나 라는 것들을 저에게 많이 여쭤보시고 최근에 또 삼성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삼성과 고양시는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집값이 비싼 게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오늘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오늘 또 일주일 시작하는 월요일 기분 좋게 오늘 아침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이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에서 저는 이제 아침 방송을 이제 감사스마일 TV로 옮겼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모르고 계세요. 모르고 계실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특별히 이야기를 안 드렸지만 혹시라도 감사스마일 TV를 시청하고 애청하시는 분들은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랑 감사스마일 TV 같은 사람이 지금 방송을 하는 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또 주변 분들께 좀 많은 홍보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5,000명 구독자 이벤트 발표를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5분을 선정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스마일 TV에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애청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으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 감사스마일 TV는 광고가 붙지 않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